여러분, 오늘 아주 차갑고도 희망적인 숫자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자산 10억 원이라면 그 10억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반인 5억일까요? 아니면 7, 8억쯤 왔을 때일까요? 수학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0원에서 시작해 딱 1억 원을 모으는 순간 여러분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미 33%가 끝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도 유나의 유니크 경제학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꼭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억은 10억의 10%에 불과하죠.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1억을 모으면 전체 공정의 3분의 1이 끝났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024년 현재 금융계산기가 증명하는 아주 잔혹하고도 정교한 복리의 물리법칙 때문입니다. 연수익률 7%를 가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0원에서 1억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억까지 가는 전체 소요 시간의 약 31%에서 33%를 차지합니다. 즉, 여러분이 1억을 찍는 그날까지 들인 시간과 인내, 그리고 고통의 총량이 10억을 만드는 전체 과정의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멍거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첫 10만 달러를 모으는 건 정말 지옥 같을 것이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돈을 모아라. 그 뒤에는 바를 때도 자산이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1990년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그가 했던 이 말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자본주의의 절대 원칙으로 통합니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이 왜 지옥의 문턱이자 동시에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이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며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언제 10억을 모아? 이번 생엔 틀렸어라며 포기하죠. 하지만 1억이라는 숫자를 전체 공정의 33%라는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1억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자본이 스스로 번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로켓이 중력을 뚫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전체 연료의 80%를 이륙 초기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1억까지가 바로 그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1억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할까요? 왜 주변에서는 1억을 모으기도 전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상한 급등주에 올라타서 그나마 모은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걸까요? 그건 복리라는 녀석이 여러분의 초반 기세를 아주 철저하게 꺾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복리의 그래프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1억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인지, 그리고 왜 이 지루한 구간에서 수학이 당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내밀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1억이라는 숫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왜 복리는 초반 5년 동안 당신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 배신의 구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복리는 흔히 인류의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지만 자산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복리는 마법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자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이 복리의 마법을 기대하며 투자를 시작하지만 첫 1,000만 원, 첫 5천만 원을 모으는 구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지독한 정체기입니다. 2024년 현재 S&P 500의 지난 5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2%라는 데이터를 보면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산이 1,000만 원일 때 10%의 수익이 나면 100만 원을 법니다. 한 달 월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여기서 한 번 더 10% 수익이 나면 110만 원이 붙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투자했는데 지난달보다 고작 10만 원 더 번 셈입니다. 복리 계산식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폭발하는 구조지만 원금 피 자체가 작은 초기에는 시간티가 아무리 흘러도 결과값 A의 변화가 미미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수많은 투자자가 주식해봤자 돈 안 된다며 시장을 떠나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0원에서 1억으로 가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익률이 아니라 저축액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수익률 10%를 올리려고 밤새 차트를 보는 것보다 술 한 번 안 마시고 소비를 줄여서 100만 원을 더 저축하는 것이 자산 증식에 훨씬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원금이 적을수록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심리가 강해지는데 이는 복리의 엔진이 예열되기도 전에 엔진을 박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실제로 2023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부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자산가들이 종잣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 1순위는 근로소득을 통한 저축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리가 일을 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기계처럼 일해서 원금이라는 땔감을 계속 집어넣어야 한다는 물리적 법칙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영원에서 1억까지의 전반전은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고 인내심의 대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연 7%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1억을 모으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 과정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지루함을 견뎌내고 1억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돈이 더 이상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 증식하며 자아를 가진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과연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계좌 안에서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때부터는 내가 저축하는 속도보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제 그 신비로운 골든크로스의 순간을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억이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마법. 이른바 자본의 자아가 형성되는 단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여러분의 돈이 스스로 돈을 데려오는 속도가 물리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자본 수익의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연 10%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굴릴 때는 1년에 100만 원을 법니다. 한 달로 치면 8만 원 남짓이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자산이 늘어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보너스 좀 받은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자산이 1억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의 10%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 10개월을 숨만 쉬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거금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1억을 모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투자를 잘 유지하기만 해도 옆자리 동료가 1년 내내 허리띠 졸라매며 저축하는 금액만큼을 자본 수익으로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돈이 유능한 알바생 한 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2024년 현재 기준 한국의 평균적인 근로소득자가 생활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라는 통계를 대입해보면 1억 원은 당신의 노동 없이도 당신의 저축액 절반 혹은 그 이상을 감당해주는 임계점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돈을 모으는 게 나의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커피 안 마시고 내가 여행 안 가야 통장이 늘어났죠. 하지만 1억 이후부터는 돈의 증식이 보입니다.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가 내가 아끼는 속도를 추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불리고 싶어서 투자 공부에 몰입하게 됩니다. 절대 금액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1억을 모으기 직전, 정확히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구간에서 수많은 사람이 탈락합니다. 이 구간은 소위 애매한 목돈의 저주가 서린 곳입니다. 0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도끼로 버티는데 5천만 원쯤 되면 갑자기 세상을 보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1억이라는 정상에 거의 다 왔는데 왜 사람들은 여기서 발길을 돌려 소비의 늪으로 빠지는 걸까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참 오묘합니다.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당장 써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그야말로 애매한 목돈의 전형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4년 2월 기사에 따르면 자산 형성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심리적 흔들림을 겪는 구간이 바로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절반 지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5천만 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1,000만 원, 2천만 원을 모을 때는 목표가 선명합니다. 일단 앞자리를 바꿔보자는 도끼가 있죠. 그런데 5천만 원쯤 모이면 뇌에서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2에서 3년 동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았는데 정작 내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 메뉴 가격을 고민합니다. 이때 뇌는 속삭입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보상을 좀 받아도 되지 않아? 차 한 대 바꿔도 3천만 원은 남잖아. 실제로 KB부자 보고서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자산가들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 중간 정체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수입차를 할부로 지르거나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혹은 명품 소비로 그동안 모은 에너지를 방출해버립니다. 1억이라는 탈출 속도에 도달하기 직전에 로켓의 엔진을 꺼버리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투자 조급증입니다. 5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수익률 100%가 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고통스러운 저축을 몇 년 더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후자를 견디지 못합니다. 언제 또 저축해서 1억 만드냐? 그냥 급등주나 코인으로 한 번에 끝내자는 생각에 무리한 베팅을 시작하죠. 부자들은 저축을 1순위로 꼽았는데 정작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한 방에 인생을 걸다가 다시 0원으로 회귀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가는 구간은 기술이 필요한 구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리적 방어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중력은 5천만 원보다 훨씬 강합니다. 1억을 찍어본 사람은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함부로 쓰지 못하지만 5천만 원은 다시 모으면 되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먹히기 딱 좋은 액수입니다. 이 저주를 깨고 마침내 1억의 능선을 넘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끼고 모으는 저축가의 허물을 벗고 진짜 투자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1억 이후의 투자 문법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왜 1억부터는 수익률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1억을 모으는 데 성공한 당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을 익혀야 합니다. 0원에서 1억까지는 인내와 저축이라는 원시적인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1억 이후부터는 시스템과 방어라는 정교한 문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저축가에서 투자자로의 변태라고 부릅니다. 1억이라는 자산이 형성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수치는 리스크의 절대값입니다. 1,000만 원을 굴릴 때는 50% 손실이 나도 500만 원만 잃으면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두어 달 바짝 아끼든 복구가 가능한 금액이죠. 하지만 1억인 상태에서 50% 손실이 나면 5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다시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여야 하는 3에서 4년의 물리적 시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즉, 1억부터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안 잃느냐가 10억 도달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복리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볼까요? 1억에서 10억까지 가는데 매년 10%의 수익을 내면 약 2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 30%의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을 복구하고 원래 궤도로 돌아오는 데만 추가로 3에서 5년이 더 소요됩니다. 원금이 커진 시점에서는 수익률의 작은 하락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충격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안전마진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쫓아 급등주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종하면서도 내 자산의 MDD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S&P 500 ETF나 배당주, 혹은 채권과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이 당신의 1억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나는 안전한 게 최고야라며 1억을 예금에만 넣어두는 전략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모은 1억의 구매력은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의 1억은 안전한 피난처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10억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닿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플레이션의 진실, 그리고 구매력 방어의 기술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누군가 내 지갑에서 매일 돈을 빼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억을 모은 뒤에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은 바로 현금의 안락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과거의 1억 원은 현재 약 7,8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름표엔 1억이라 써져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발휘하는 힘은 22%나 증발해버린 겁니다. 저축만으로 10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왜 가장 확실하게 실패하는 전략인지 숫자로 증명해보죠. 인플레이션이 연 3%라고 가정할 때 당신이 금리 2%짜리 예금에 1억을 넣어두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1%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1억은 숫자는 유지될지언정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면적은 줄어들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의 양은 줄어듭니다. 즉, 리스크를 피하겠다고 선택한 그 안전함이 사실은 당신의 10억 도달 가능성을 매달 조금씩 갉아먹는 독약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 직후부터는 반드시 자산의 치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종이 조각인 현금을 생산수단인 주식이나 유한한 자원인 부동산, 혹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 타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을 금이나 비트코인 혹은 S&P 500 같은 지수형 ETF에 담는 이유는 그들이 도박꾼이라서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내 1억이라는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0원에서 1억까지는 전력 질주가 필요했다면 1억에서 10억까지는 항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파도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평형수를 채워야 하죠. S&P 500의 연평균 10% 수익률은 그 자체로 마법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자산의 실질 가치를 우상향시킨 역사의 기록입니다. 많은 분이 지금 시장이 너무 고점 아닌가요? 혹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다 1억이라는 자본이 잠들어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기회비용입니다. 1억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순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동의 대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1억이라는 이 험난한 고개를 막 넘었거나 혹은 그 고지를 향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10억으로 가는 마지막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33%의 능선을 넘은 이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신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인가요? 통장에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일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이 얻은 진정한 자산은 10억을 감당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근육 그 자체입니다. 수학적으로 1억이 10억으로 가는 길에 33%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나머지 67%의 과정은 이전보다 10배 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0원에서 1억을 만들며 자본주의의 생존 기술을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복리를 기다리는 인내를 경험했으며 숫자가 불어나는 메커니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1억을 모아본 사람은 10억으로 가는 설계도를 이미 머릿속에 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찰리 멍거가 그 뒤엔 발을 떼도 된다고 했던 말은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산이 임계점을 넘으면 그 관성만으로도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1억을 모았던 그 습관, 그 투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세요. 10억은 당신이 1억을 모을 때 썼던 에너지의 절반만 쓰고도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1억까지는 당신이 돈을 쫓았지만 1억부터는 돈이 당신을 위해 달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지금 100만 원, 500만 원을 모으며 이게 언제 10억이 되나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지루함과 고통은 로켓이 지표면을 박차고 오르기 위한 가장 뜨거운 연소 과정입니다. 당신의 1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33%의 능선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세상의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1억 그리고 10억으로 가는 길에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본이 자아를 갖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계속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유니크 경제학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